대출은 계속 규제하죠. 청약으로 눈을 돌려도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죠. 3기 신도시는 늦어지죠. 그럼 기다리고 계시던 무주택자분들은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되죠? 결국 갈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 걱정 함께 드리는 주매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주택자분들은 물론이고요, 무주택자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려고 영상을 켰고요. 간단하게 제 의견만 공유할게요. 자, 대권 후보께서요,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분께서는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주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좀 볼까요? 당 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건데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는 다시 중과를 유지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은 요거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을, 그리고 1년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만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다른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어차피 다주택자분들께서 팔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분명히 요 6개월 내를 노리실 텐데요. 그러니까 딱 6개월 동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 기회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살 기회를, 요런 기회를 줄게 하고 던지시는 거죠. 이분이 워낙 잘 던지시는 분이라서 아무리 잘 던지셔도 부동산은 우리가 한 수 위죠. 잘 받기 위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끌게요. 저는 이 영상과 이 영상을 정리해드리면서요, 지금 시장에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를 누르는 것보다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요 매물을 나오게 해줘야 요게 공급 역할을 해서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걸 흘렸을 때 청와대에서는 그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다 하고 싹 빠지셨고, 우리 홍남기 선생님께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하신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건 정확히 잡고 가자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매물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더 훼손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훼손, 그리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의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도 영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 야기. 먼저 대선 후보께서요, 딱 6개월 동안 사고팔 기회를 줄게 하고 던지셨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들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자, 따라서 물량은 더 줄어들 거고요. 거래 또한 더 줄어들 거예요. 자, 진짜 문제는 이건데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이죠. 자, 요거는 양도세 기본세율이에요. 근데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앞서 본 기본세율에 20에서 30%의 양도세를 더 내게 하는, 요게 지금 중과세인데 요걸 6개월 내에 팔면 요걸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이득을,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이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집을 5억에 사서 그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되면 5억이란 돈이 남잖아요. 이 5억에서 기본세율 40%를 적용하면 5사 2억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내가 가져가는 돈은 3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 중과가 되면 2주택자는 20%를, 3주택자는 30%를 더 내니까 2주택자일 경우에는 60%를, 3주택자일 경우에는 70%의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지금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표가 5억일 때 2주택자는 5, 6, 3억의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럼 내 돈은 2억이 남는 거겠죠.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70%니까 3억 5천의 세금을 내는 거고, 그럼 내 돈은 1억이 남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시적 유예 기간인 6개월 내에 이걸 팔 경우에는
요게 기본 세율이니까 3주택자일 경우에는 2억이 이득이고 2주택자일 경우에는 1억의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만 보자면 이걸 한번 털고 갈 확률들이 더 클 거예요, 아마. 지금은 과표를 5억으로 잡았지만 요 과표가 올라갈수록 내 손에 쥐어지는 금액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6개월 안에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이득을 챙기는 걸 보기 싫어하겠다. 요걸 이쁘게 표현한 말이 박탈감이란 얘기고요. 이전까지는 이랬죠.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요,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회가 돼야, 그래야 그게 공급이 되는 거고, 공급이 돼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도 차라리 이 매물들이 시장에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던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나쁠 게 없고 잃을 게 없어요. 오히려 득이 되는 상황인 게요. 지금 부동산 심리가 꺾이고 거래량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을 줘서 물량이 쭉 쌓이게 하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격은 아마도 지금보다 많이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집을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집을 파는데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자,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억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주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펼칠 때는 반드시 대출 규제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수요는 지금처럼 계속 눌려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렇게 뭐 있는데 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중과세 면제를 100% 받기 위해서 매물은 쭉쭉쭉쭉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이 매물들끼리 또 경쟁을 할 거고 경쟁을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내려가겠죠. 다주택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는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이분은 말씀하시겠죠? 잡았습니다. 집값. 요런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시장에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이걸 또 사람들이 쭉쭉쭉쭉 받아줘서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일부 대기 수요자가 많았던 지역들은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 워낙 위축이 돼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 잡히는 양상을 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양도세 풀어주면 집값 잡힌다면서요. 분명히 팔 기회를 주셨다고 하시겠죠. 이도 저도 아니다. 뭐 평소대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 속은 우리가 모른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을 워낙 잘 던지셔서 어디로 던지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시행이 된다면 그냥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기간 동안 매물이 나올 거는 확실하고 매물이 나온다면 짧은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쟁을 할 것도 확실하고 경쟁을 한다면 가격이 빠지는 곳이 있을 것도 확실하니까 자, 요 기간을요. 지금 내가 무주택자 지위에 있으시다면 1주택자가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주택자시라면 기존에 가진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가 또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 세 개인데요. 그리고 요거의 공급자는 다 주택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요걸 요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면제 혜택이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도 2분의 1로 줄어들 거고 여기서 또 지나서 4분의 1이 되면 면제해주는 한도가 4분의 1이 되면 여기서 못 파는 사람이 여기서 팔겠어요? 매물은 또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선가 다시 치고 요렇게 고개를 드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가격이 요렇게 올라갈 때 지금 여기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는 건 다주택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숫자가 줄어들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집값이 잡힐 거라고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내가 이 물건마저 못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높아진 전월세 가격을 또 감당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제가 요즘에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지금부터 계속 걱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주 비용이 또 올라간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요. 매매 가격 올라가죠. 전월세 가격 올라가죠. 대출은 계속 규제하죠. 청약으로 눈을 돌려도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죠. 3기 신도시는 늦어지죠. 그럼 기다리고 계시던 무주택자분들은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되죠? 결국 갈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 이렇게 던지시는 이 다음의 큰 그림, 이 큰 그림이 여기서 말하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요거 여기로 집어넣기 위한,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을 여기로 집어넣기 위한 이런 양모리의 포석이지 않을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요. 여러분, 저는 이 공공임대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임대는 전 월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사셔야 되는 분이 계시고, 여기서 사셔야 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걸 자의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규제로 인해서 일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를 조금 더 끌어올려 놓으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던 그 양극화 있죠? 그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이게 못돼 처먹은 그림이에요, 이게. 자, 이런 걸로 무주택자분들을 또 흔들어 놓는 호떡 앞면 뒷면 같은 이런 거 너무 싫고요. 자,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 피해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어떤 뭐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영상에서 그렇게 비춰졌다면 사과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